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어제 굉장히 큰 이슈였죠.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WHO에서 오미크론에 대해 현재 사망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변이를 처음 알린 남아공의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오미크론의 증상에 대해서 특이하지만 가볍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뭐냐 하면 가볍다라는 단어인데요. 사망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걸림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볍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역시 만일 사람들이 백신과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봉쇄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역시나 위드 코로나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완벽을 기하겠다라는 것인지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를 필두로 다양한 제약회사들에서 이 백신을 재구성해서 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시기는 내년이나 아니면 내년 말? 뭐 요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곧 있으면은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 여부 논의가 되잖아요. 오늘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펼쳐지게 된다면 결국 위드 코로나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69.95달러로 2.64% 상승했고요. 채권은 약세를 보였으며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금 가격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10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7.5% 증가한 125.2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커뮤니티 올린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야간 선물, 미국의 야간 선물이 오르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오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이므로 오늘 하루는 더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커뮤니티 보시면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야 오늘 이렇게 강한 반등으로까지 연결이 되니까 뭔가 상당히 기쁘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들 한 번씩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올리는 커뮤니티 한 번씩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 쪽에 집중을 해보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부터는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품질 문제로 계속 이 도마에 떠올랐었잖아요. 근데 이 품질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질에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테슬라 관련주들이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2030년까지의 전기차 생산 목표와 반도체 지능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해서 이 반도체 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부품업체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품업체들 쪽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 쪽과도 굉장히 큰 연관을 주기 때문에 이 전기차 플러스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탈탄소 정책에 LNG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LNG 소비나 아니면 이제 관련주들 이런 쪽들 보시면 좋겠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로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폐배터리 쪽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 이 판매처가 확실하게 열린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 실제로 이게 실적이 찍힐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단기간 내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이 부족하면서 이 관련 생태계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알루미늄 쪽도 보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페드 의장 및 부의장 등 페드 인사들의 연설이 오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내일 ADP 취업자 변동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일단 오늘 페드 의장이랑 부의장 얘기하는 거랑 내일 취업자 변동이랑 연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 연결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은 이 증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 보면 안 돼요. 무조건 보고 그에 맞춰서 우리는 시장의 유동성을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도움 될 테고 공부 많이 될 테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국전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국전약품 뉴스 나온 거 보고 지금 왜 흐름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국전약품이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 전 세계 펀드들 중에서도 이 MSCI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수 추종 펀드들. 그런데 이 MSCI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추종을 하는 펀드들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그냥 가격 무시하고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액수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지금 수급을 한번 본다면 국전약품은요, 이 아래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향후에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플러스를 찍어주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약간의 음봉이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 플러스로 끝나주게 된다면 내일 또 한 번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이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이거 영상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3%더 올라간 상황에서 왜 찍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지금 흐름이 매우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로 만족하고 끝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자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우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1선, 이게 한 달 평균인데 옆으로 우하향하다가 평탄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위에서만 조금 더 횡보를 해주게 된다면 우상향으로까지 바뀝니다. 장기 추세가 우상향인 상황에서 단기 추세마저도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매물대를 봤을 때 비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이 14,000원 초반까지 매물이 비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근은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고점 돌파 매매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전고점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저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돈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쭉쭉 올라간다 해서 이게 한때 곽감을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여기를 비어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한다면 비교 분석해가지고 좋은 것들만 엮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비슷한 흐름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지금 위치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도 지지 라인을 생각을 해야죠. 이제 주식이라는 건 100%라는 건 없고 떨어지는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0일선 이탈하게 되면요,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지지 라인이 아무래도 요 부분이에요. 9,000원 초반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떨어지게 된다면 10% 정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 100일선 이탈은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어있는 공간, 이 14,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쉽게 이렇게 퉁 하고 튀어오를 수 있고, 그 부근마저도 뚫어주게 된다면 그 다음 저항 라인이 16,000원인데, 근데 요거는 모든 걸 다 뚫어줬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게 된다면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저항을 맞고 가겠구나, 이런 걸 참고하는 과정에서 제 걸 그냥 참조 정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너라면 여기서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제가 진짜 신규 매수까지, 그러니까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1선 옆으로 완전하게 평탄화가 되는 한 봉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더 보는, 만약에 21선 옆으로 평탄화가 되었다 해서 추가 매수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혹시나 요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절반 매도, 그리고 10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금 100일선 회복하면은 100일선 부근에서 절반 매도했던 거 다시 사고, 21선 돌파하면은 또 절반 매도했던 거 다시 사가지고 100% 비중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제 주식을 하는 관점은 무조건 전략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떨어지는 거에서는 어떻게든 탈출해야 된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 대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4,000원 초반, 13,000원 후반 이 부분에서 절반 매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씩 더 지켜보다가 만약에 16,000원 부근을 뚫게 된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18,000원 이런 부근 여기까지 볼 것 같고, 만약에 16,000원 부근에서 계속 눌려가고 못 간다 싶으면은 전량 매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전약품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로 저한테는 보여져요. 약간의 조정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은 굳이 팔 이유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추세가 이탈 전까지는 무난하게 보면서 이 국전약품 전략 대응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로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